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갔던 농가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놓쳤던 해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해충이 아마 꽃이 개화하고 특히 수정을 못하게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고요. 안녕하세요, 꿈꾸라 대추입니다. 꿈꾸라 대추는 매년 6월 중하순부터 7월 중순까지 전국 투어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농가분들 방문해서 현장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올해도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이렇게 전국 투어를 했습니다. 전북부터 해서 전북, 전남, 경남, 경북,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이런 식으로 투어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투어를 하면서 전북, 그리고 충남, 충북 수해를 입었던 시기가 저도 투어를 같이 했던 곳인데요. 제가 방문했던 완주, 부여, 공주, 논산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은 것도 봤고 그렇게 해서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선은 유튜브 촬영하기 전에 그분의 현장이 하루빨리 복귀가 되어서 원래의 모습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투어를 하면서요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어서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대추 입장에서는 결실이 참 잘 되는 환경 조건이었습니다. 꽃이 피는 5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6월 초중순까지 날씨가 되게 좋았습니다. 비도 많이 안 오고 해서 꽃 피기 아주 좋은 환경 조건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장마에 의해서 뭐 꽃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수정이 안 된다는 농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었겠지만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갔던 농가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놓쳤던 해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해충이 아마 꽃이 개화하고 특히 수정을 못하게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거는 바로 응애였습니다. 응애는 가시면 대부분 다 응애약은 방제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잎 뒷면에서 핸드폰을 카메라를 확대했을 경우에 대부분 응애가 발견이 되었고 근데도 그분들은 응애를 했다는데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었는지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응애는 대추에 가해하는 많은 해충 중에서 상당히 방제가 어려운 해충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안 보입니다. 눈에 보여야지만 이렇게 방제를 하고 하겠는데 눈에 일단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얘들이 서식하는 곳이 잎 뒷면입니다. 눈에도 안 보이고 그리고 가해 흔적도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원래는 특히 유독 많았는데요. 그러면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응애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응애가 있을 것 같은 잎을 밑에 바닥에 종이를 깔고 틀어서 자세히 보면 움직이는 걸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보다 객관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면 첫 번째는 잎입니다. 어린 잎이 정상적인 대추잎보다는 가해를 했는 잎 보면은 잎 표면 색깔이 불규칙합니다. 아무래도 응애 자체가 흡즙을 하는 그래서 나무에 액을 빨아먹는 해충이다 보니까 그런 증상이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응애는 거미목에 속합니다. 즉 응애가 많으면은 포장 내에 거미줄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 거미와 응애가 친 거미줄의 차이가 뭐냐면은 거미 같은 경우에는 그 거미줄을 사냥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이동수단으로도 거미줄을 사용하지만 사냥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미줄 자체가 뭐 팔각형이나 십이각형 또는 그물 모양으로 되어 있고 거미줄 모양이 일정합니다. 하지만 응애가 사용하는 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냥 목적이 아니라 응애가 이동하기 위한 이동수단 또는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줄 자체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약을 살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약을 제대로 살포를 잘해서 거미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냐면 저도 이번에 투어하면서 한 농가분한테서 정보를 얻었는데요. 부여에 사시는 원상욱 님이 해주신 말씀에 의하면은
이제 거미줄이 많아요. 입구 쪽에 많으면은 그 거미줄을 기억을 하고 약을 칠 때 그 거미줄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약을 살포한 후에 3일, 4일 뒤에 다시 그 장소에서 내가 제거했는 장소에 갔을 경우 거미줄이 없다면은 그나마 방제가 되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거미줄이 그대로 있다라면 응애가 잡히지 않았다고 이제 판단하시고 다시 살포하는 시기를 잡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별 도구 없이도 응애가 방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보면 부여의 조주행시 같은 경우에는 그 낙엽이 원래 많이 졌는데 응애의 약을 꼼꼼하게 아래에서 위쪽으로 살포한 후에는 낙엽되는 증상이 많이 완화되었다라고도 해주신 거 봐서, 낙엽이 많이 지는 포장이라면 응애약 살포를 한번 권장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추에 해를 가하는 응애는 크게 봤을 경우에는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칠판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추 응애를 봤을 경우에는 제일 먼저 나온 거는 아마 사과 응애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박이 응애가 있고, 최근에 대두되는 게 차먼지 응애까지 있습니다. 크게는 3녀석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이 3녀석은 특징을 다시 한번 구분해 보면은, 얘들 같은 경우에는 가해나 발생하는 시기가 한 3월부터 시작해서 한 5월 사이입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해서 8월까지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 크게 가해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꽃이 5월 말이나 6월 초부터 피기 때문에 이 2개의 응애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응애가 알에서 시작해서 유충, 어린 벌레에서 성충이 되는 것을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 시기가 사과 응애나 이런 응애다 좀 차이가 나는데요. 우선 기온으로 말씀드리면은 15도씨 전후가 되면은 약 한 2주 정도가 걸립니다. 하지만 20에서 25도씨 정도가 되면은 3일에서 5일이 걸립니다. 자, 20일에서 25일 뭐죠? 네, 대추가 개화를 하는 가장 좋은 온도입니다. 즉, 이 온도가 되면은 개화도 많이 되지만 벌레도 빨리 나타난다는 거죠. 특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개화 시기가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응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전에 응애가 요 3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요거 크기가 좀 다릅니다. 사과 응애 같은 경우에는 잎 앞과 뒤에 있다면은 이 2가지는 잎 뒷면에 주로 포진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요 2가지 사과 응애와 점박이 응애의 해충의 크기를 보면은 평균적으로 0.3에서 0.5mm가 됩니다. 상당히 큰 편인데, 특히 근데 차먼지 응애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0.17에서 0.21mm입니다. 즉, 이 2개의 응애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특히 점박이나 사과응애 같은 경우에는 잎 뒷면을 해서 카메라를 확대시키면은, 렌즈를 확대시키면 보일 수도 있지만 차먼지는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먼지 같은 경우에는 많아지게 되면 잎을 앞에서 말아버리는 그런 피해 증상이 있기 때문에 내 포장 내에서 만약 잎이 앞으로 말렸다면 이 차먼지 응애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추 응애를 기준으로 봤을 경우, 그럼 우선 제일 먼저는 사과 응애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점박이와 차먼지 응애가 나올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응애는 라이프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저항력도 빨리 오고 또 그만큼 빨리 컸다가 빨리 죽습니다. 약도 교차적으로 여러 개 사용해 주면 좋은데, 우선 사과 응애가 나오는 3월에서 5월달 경우에는 약 중에는 보면은 응애도 되고 또 뭐가 돼, 총체벌레도 되고 나방도 되는 약도 있습니다. 어떤 약은 응애도 되고 진딧물도 되는 약이 있어요. 즉, 응애뿐만이 아니라 다른 해충까지 포괄적으로 방지해주는 살충제가 있는데, 3월에서 5월달은 그런 약을 써도 괜찮습니다. 잘 잡힙니다. 게다가 사과 응애 같은 경우에는 잎 뒷면에도 있지만 잎 앞면에도 있기 때문에 방제가 잘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문제가 되었던 점박이, 차먼지, 응애는 다릅니다. 걔들은 잎 뒷면에 있고 또 생활 사이클, 라이프 사이클도 3일에서 5일 되게 빨리 움직이죠. 많이 빨리 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약들보다는 보다 전문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현재 농가분들을 만나 봤을 경우에 3월달에 5월달에 썼던, 즉 사과응애를 방지할 수 있던 약을 뒤에도 똑같이 방지했던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 앞에 많은 약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많은 약들인데요, 이 약들 모두가 다 응애약입니다. 응애만 전문적으로 다른 약들이고, 뒷면에 보면 뒤에 등록사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과응애는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응애도 되고 총체벌레도 되고 다방이나 진딧물도 되는 여러 개의 벌레들이 종합적으로 다 된다면 얘들은 딱 응애만 된다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집중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는데요, 보통 벌레들이 제가 3일에서 5일마다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가 약을 열흘, 10일 또는 보름에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응애가 나오는 게 밀도만 줄어들고 늘어난다 뿐이지 방제가 어렵다는 거죠. 해서 여기 있는 약들은 대부분 전문 약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지했던, 내가 살포했던 응애약이 어떤 건지 보시고 뒷면을 봐서 응애뿐만이 아니라 다른 약들도 같이 되어 있다면 응애가 전문적으로 되는 약들을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 많은 약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약들과 이런 약들, 그리고 이런 약들, 그나마 제일 최근에 등록이 돼서 최근에 나온 약들이기 때문에 약은 보통 두 가지를 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1차, 2차면은 요 세 가지 약들은 1차에 쓰든 2차에 쓰든 한 번 정도는 들어가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응애가 많이 나왔던 포장의 특징이 뭐냐면은 혼자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가지 이상 작물을 한 하우스 내에서 재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물로 보면은 대표적인 게 오이, 그리고 호박, 가지, 포도, 이 네 가지의 작물의 특징이 뭘까요? 네, 잎이 넓습니다. 잎이 넓다 보니까 약을 치면 응애들이 그쪽으로 숨어버리죠. 숨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년 차는 상관이 없지만 2, 3년 차 되시는 분들은 잎이 넓은 채소 종류는 가급적이면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하우스 내에서 초생 재배 하시는 분들 또는 볏짚을 깔아 놓으신 분들도 응애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초생재배와 볏짚이 안 좋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초생재배 같은 경우에는 수분 관리 및 나무를 비옥하게 해주는 데 상당히 도움되죠. 볏짚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 안에 따뜻하기 때문에 응애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볏짚이나 초생재배를 한다면 그 밑부분까지도 약을 살포해 주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응애를 잘 잡을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면은, 초생 재배까지는 아니고 내가 풀을 깎으시는 분이라든지 제초제를 치시는 분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응애약을 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다면은 그 전에 밭 주변에 있는 풀을 먼저 잡아 주시면 좋습니다. 풀을 먼저 제초제나 잡초 매트를 깐다든지 해서 풀을 제거한 후면은 이 풀에 있던 응애가 나무 쪽으로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서 거기에서 약을 치게 되면 완전히 박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응애가 잎 뒷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약들은 이렇게 잎이 있으면 정면에서 약을 친다면은 응애약은 약이 뒤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도록 쳐서 잎 뒷면이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방제력을 보다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응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응애도 있지만 병균도 하나 문제가 되는데, 그건 제가 더 자료를 더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꿈꾸라 대추였습니다. 감사합니다.